저 같은 경우는 제가 30대 중반이 가까이 되어서야 부모님으로부터 처음 독립을 하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서울 땅덩이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진짜 반지하 월세방밖에 없구나. 비록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진 않지만 나는 가난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쩔 수 없는 게 돈 문제 때문에 한번 크게 개고생을 해봐야 비로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 이거는 제가 직접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이 돈 문제와 부딪혔었던 과정과 방법들이고요. 눈 딱 감고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20, 30대 전부 개똥 망쳤지만 앞으로 40대는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발품 인생입니다. 일단 이 채널의 이름이 발품 인생인데 진짜 제가 언더도 갖고 인생으로서 그냥 뭐라도 좀 해보자, 지푸라기라도 좀 잡는 심정으로 발품 한번 팔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든 채널이거든요. 그 발품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하게 된 어떤 절박함처럼 제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주제 중 하나가 생존, 먹고사니즘에 관한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리고 그 먹고사니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돈이죠. 어쨌든 저도 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서 좀 도움되는 콘텐츠들을 많이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히려 도움이 되기는커녕 이런 건 차라리 좀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뭐 제 유튜브 타임라인에 뜨는 것들 중 그런 콘텐츠들을 좀 이것저것 캡처해봤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냐면 2030 재테크할 돈이 없어요. 돈 없어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죠. 돈 아껴서 뭐 해요? 40대 집 없고 돈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2030 남자들 돈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막상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썸네일하고 제목이야. 썸네일 제목이라고? 솔직히 요즘 같은 고물가 저임금 시대에 뭐 틀린 이야기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썸네일 제목의 워딩들에 좀 무의식적으로 위로를 받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뭐 요즘 사람들 집 없고 돈 없는 거 나만 그런 거 아니었네. 그럼 나만 힘든 거 아니니까 다들 그렇다니까. 다들 뭐 집 못 사고 돈 못 벌고 다들 일자리도 못 구하고 다들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몰라 씨발.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경제적으로 비전과 미래가 안 보이는 사실들에 대해서 뭐 요즘 시대 그런 게 당연하다, 이번 생 돈 버는 거 글렀다, 이런 워딩들에 은근히 위로받고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경제나 돈에 대한 고민을 외면해버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대체 어딨냐고, 그런 사람이 있긴 있냐고, 대체 누군데?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매우 그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리즈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생의 오답들은 바로 제가 과거에 싸질렀었던 잘못된 마인드, 시행착오와 잘못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바로 대표적인 인간 지표인 거죠. 제가 정말 뒤늦게 후회도 정말 많이 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젊었을 때 돈 없는 게 당연하지, 괜찮아,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마인드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집 사는 거, 돈 모으는 거 이번 생엔 글렀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러한 마인드셋으로부터 인생이 안 좋은 쪽으로 크게 갈리는 변곡점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대부분 두 가지 길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길은 바로 회피형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해보고 계획 세우는 걸 안 하고 계속 미루는 거야. 대표적으로 제가 바로 이러한 유형이었죠. 그냥 계속 부정하고 아무 대책 없이 미루기만 하는 거야. 두 번째 길입니다. 이건 진짜 더 최악이죠. 어차피 이번 생은 글렀으니 그냥 하고픈 거 다 하면서 쓰고 살자. 욜로, 카푸어, 소비 중독 등등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욜로라는 라이프 스타일이 2010년쯤 처음 등장한 이후로 한 10년 정도 한창 트렌드였었죠. 그 당시에 욜로족으로서 한창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SNS에서 한창 활동하시던 그분들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아시나요? 그분들의 근황은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대충 이런 썸네일, 이런 워딩들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 돈 문제는요, 제가 그랬었던 것처럼 막연히 외면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보다는 더 늦기 전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부딪혀서 고민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정말 장담 드리는데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 임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로또 당첨자, 금수저 등등이 아니라면 아무리 이걸 미루고 회피해도 이 돈 문제가 우리 인생을 크게 뒤흔드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결국 언젠가는 돈 문제에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기는 마치 첫 연애, 첫사랑의 시기처럼 정말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게 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아직도 안 겪어보신 분이 있다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진짜 삶에 있어서 어떤 연애나 결혼처럼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생존의 문제라고요. 뭐 결혼, 연애, 그거 못하면 여러분 개인의 생존이 위협받나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돈이 없다면 우리 개개인이 진짜 독자적으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경제적인 문제나 가난으로 겪게 되는 고생은요,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차인다거나 단순히 사랑받지 못해서 겪는 고통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저도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진짜 시발 그런 경험은 잠깐의 찍먹조차도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30대 중반이 가까이 되어서야 부모님으로부터 처음 독립을 하면서, 아,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서울 땅덩이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진짜 반지하 월세방밖에 없구나. 비록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진 않지만 나는 가난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현실 감각을 빠르게 되찾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뭣도 모르고 도전했었던 투자 실패 등등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돈 문제 때문에 한동안 엄청 힘들었었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쩔 수 없는 게, 대체적으로 돈 문제 때문에 한번 크게 개고생을 해봐야 비로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때 비로소 좀 필요성을 체감하고 재테크나 금융투자 같은 돈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죠. 그리고 그렇게 돈 문제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면 차라리 빠른 게 좋아요.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시기가 차라리 빨리 찾아오는 게 오히려 그게 복인 것 같아. 정말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좆되는 경우는 그렇게 모른 채로 어중간하게 살만한 시기가 계속 지속되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거를 깨닫지 못한 채로 한참 나이를 먹은 다음 돈 문제로 고생하는 날이 오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잔인하고 끔찍하거든. 진짜 그런 경험을 나이 먹어서 느끼할수록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왜 솔직히 20대에 돈 없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어리고 젊었을 때는 솔직히 돈 좀 없어도 봐줄 수 있는 시기잖아. 근데 35살, 40살 돼서도 본인이 여전히 가난하다면 그건 진짜 빼박 본인 책임인 거야. 진짜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지만 그 결과는 공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적어도 저보다는 더 빠른 시기부터 대비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스방 너무 막막하잖아. 뭘 어떻게 대비하라는 건데. 진짜 이 경제나 돈 문제를 생각하면 여전히 미래가 너무 막막하고 외면하고 싶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거는 제가 직접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이 돈 문제와 부딪혔었던 과정과 방법들이고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돈 문제와 부딪히고 길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 시작할게요.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돈 문제와 부딪히고 고민하면서 했었던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일단 스스로한테 질문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상단이 열려있는 질문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 어차피 집 사고 차 사는 거 이번 생엔 글렀지만 그나마 지금 벌고 있는 급여로 어떻게 죽기 전까지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좀 닫혀있는 좀 소심한 질문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돈을 모으고 자산을 축적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살 수 있을까? 이런 좀 진취적이고 상단이 열려있는 좀 과감한 질문을 스스로한테 일단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딱 한 하루나 이틀 정도만 시간을 내서 눈 딱 감고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 뭐 컴퓨터나 노트북에다가 메모장을 켜요. 그리고 막 적어보는 거야. 현재 내 월급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모으면 얼마 정도 돈이 모을 수 있는지, 내가 지금 급여로 얼마 정도 저축을 해야 집을 살 수 있는지, 정확히 어떤 지역에 어떤 집을 살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좀 두드려서 좀 구체적으로 머리를 굴려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내 근로소득만으로 내가 이대로 계속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실물 자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굳이 어떤 실물 자산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형적인 자산, 지식이라든지 재능, 기술, 이런 걸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부업이나 작은 비즈니스를 해볼 수 있는지, 혹시 직장에 다니면서 투잡이 가능한지, 투잡을 한다면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 나에게 사업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투자가 맞는지,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이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서 계산해보고 고민해보는 거야. 이게 바로 제가 인생에서 돈 문제와 마주하는 첫 단추를 꿰던 행동입니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하는 내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막막할 거야. 왜냐하면 진짜 도무지 답이 안 나오거든. 그 과정에서 막 현실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게 되고, 막 세상 탓하고 싶어지고, 진짜 육성으로 막 욕이 나올 거예요. 막 진짜 울고 싶어지고. 뭐 저는 좀 그랬어요, 솔직히.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건 용기. 그래도 용기를 내서 부딪혀서 스스로에게 진짜 적극적으로 이 젖 같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화두를 계속 던지세요. 근데 진짜 족 같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답이 안 나와. 답이 도무지 안 나와. 아니 근데 그냥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뭐 대체 무슨 효과가 있다고. 솔직히 그냥 별거 없어 보이잖아.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주는 순간, 느슨했던 내 삶에 강력한 화두를 던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무의식적으로 어떤 퀘스트가 머리에 입력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비로소 문제 해결을 위한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 이게 진짜 겉으로 보면 굉장히 사소한 행동이지만 진짜 내 무의식 깊은 곳에 내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5년 또는 10년 동안 더 높은 곳으로 싹 틔울 수 있는 어떤 씨앗을 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한 살이라도 빠를수록 앞으로 이런저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시간들이 확보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 말만 듣고서는 좀 체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 바로바로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피드백 같은 게 없어요.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어떤 시간의 세례가 필요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지금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이왕 질문을 하실 거면 좀 스케일을 크게 키워서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평생 월급만으로 근근히 벌어서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작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충분히 벌어서 좀 적게 일하고 나머지는 자본소득으로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정도까지 되려면 얼마 정도의 자산이 필요하고 그 정도의 돈을 벌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다고 막 큰 부자,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작은 부자, 시간의 자유까지는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과감하게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들이 정말 좀 흔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좀 목표를 크게 잡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에 정비례해서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전 세계 시가총액 5위 안에 드는 세계적인 기업 구글 아시죠? 그 기업 사내에 구글 X라는 별도의 부서가 있어요. 그 기업 내에서 굉장히 좀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연구를 하는 조직인데, 그분들이 지향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2배 성장보다는 차라리 10배 성장을 고민하라.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분들이 막상 수많은 서비스들과 기술들을 이렇게 저렇게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뭘 깨달았냐면, 애초부터 10%를 개선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배를 개선하는 게 훨씬 더 쉬울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마인드셋을 좀 큰 스케일로 잡고 가져가는 게 효율성이나 생산성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그렇게 좀 과감하게 목표를 잡고 실행을 해나간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고정관념이나 기존의 사고방식 같은 걸 좀 과감하게 뒤엎고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염두를 해두자는 거죠. 제가 자주 보는 세상학 개론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그 애초부터 목표를 차라리 처음부터 좀 높게 잡아야 실패하더라도 경쟁자들의 머리 위에 떨어진다는 거야.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첫 단추를 꿰어서 뭐 금융이나 투자 재테크 책들을 읽으면서 두 번째 스텝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면서 차근차근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다 보니까 그래도 길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돈 문제에 부딪혀서 고민하는 거는 정말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제가 이거를 진짜 몇 번 강조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디선가 이런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직 많은 날들을 살아보지 못한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은 그 인생에 대해서 아직 겪어보지 못한 막연한 여러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남자 같은 경우는 군복무 문제 같은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런 인생의 막연한 두려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 막연한 두려움을 주는 무언가를 빨리 시작하고 경험하는 거라고 합니다. 일단 하루라도 그걸 빨리 시작해서 경험을 해봐야 그 두려움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에 따른 해결책이나 대비책을 좀 일찍부터 준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두려움만 안고 사는 거에 비하면 차라리 빨리 부딪혀서 경험을 해보는 게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부동산 투자 관련 책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을 읽고 이 머리를 진짜 망치로 크게 한 대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정말 그 당시 뒤통수가 얼얼할 정도로 크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읽던 책이 지금은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부동산 유튜버가 집필하신 책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뭐 자산도 엄청나시고 진짜 건물주시거든요. 근데 진짜 알고 보니까 그분 나이가 저하고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거의 뭐 같은 세대인 거지. 그때 생각을 좀 해봤죠. 아, 이분하고 나하고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정확히 어떤 지점부터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걸까? 근데 내가 진짜 당시에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부분은 알고 보니까 정말 20대 초반일 때 그분 상황이 저하고 거의 비슷했더라고요. 어떤 가정 환경이나 분위기도 그렇고 특히 정말 빼박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그분이 20대 초반일 때 그 아버지께서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잃으신 상황이셨대요. 저도 그 나이 때 저희 아버지가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잃으셔서 집안 경제적으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부모들이 투자로 실패한 경험들을 자식들한테 똑같이 물려주지 않으려고 너는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막 세뇌를 시킨단 말이야. 그 당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야 주식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거의 세뇌를 시켰었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갈렸냐면 당시 그분의 어머니께서는 오히려 그분한테 그랬다는 거야. 야 너희 아버지는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잃었지만 너는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서 주식 투자로 돈을 좀 벌어봐라 하고 돈을 몇백만 원 주시면서 오히려 밀어주셨대요. 와 진짜 그러기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20대 초반부터 정말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본격적으로 돈 공부, 투자 공부를 시작을 하셨던 거죠.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다가 본인한테 잘 맞는 투자가 부동산이라는 걸 깨닫고 그쪽으로 과감히 나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10수년 동안 차이가 벌어진 결과가 현재 그분은 건물주, 파워 유튜버 그리고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저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이 얼마나 빠르게 돈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마주하고 고민하고 공부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삶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정비례가 아닌 J컵으로 그러니까 복리로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콘텐츠를 통해서 인생의 정답을 알려드릴 순 없어도 제가 직접 몸소 겪었던 오답 정도는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생각 중에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스스로 좀 한계를 만들고 안 된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 이거는 진짜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진짜 막막하고 힘들 거 아는데 일단은 첫 단추를 한번 꿰보세요. 제가 앞서서 알려드린 방식도 좋고 뭐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좀 리서치를 해보셔도 좋고 뭐 책에서 답을 한번 찾아본다든가 그렇게 차근차근 2번째, 3번째 단추를 꿰면서 나아가다 보면 나름 자신한테 알맞는 기회들이 조금씩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 돈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무척 많은데 분량이 초과가 돼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